새로운 달이 시작됐고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또 7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상반기, 사실 이제 과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지만 올해 유독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혹은 화장품, 전력, 뷰티 다 좀 기회들은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회의 파도를 잘 탔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상반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좀 비슷했던 건 뭐냐면 쏠림이 뭐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뭐 지수는 많이 올랐죠. 뭐 S&P 500 지수도 14.5% 올랐고 그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좀 부진한 상태였지만 어쨌든 이제 강세장은 분명히 맞았는데 그 안에서도 미국도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 나는데도 상승하는 업종은 몇 개가 되질 않았고 특히 이제 너무 큰 그 비중이 큰 빅테크 5인방이죠. 여기로 이제 쏠림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그 S&P 500 상승분의 60%를 이 빅테크 5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이 기업들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요즘에 또 많이 하시지만 미국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뭐 지수나 이런 빅테크를 잘 투자하신 분들은 성과 좋지만 반대로 그냥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아무나 샀다면 또 손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기업 보면 월그린 부츠, 뭐 룰루레몬 이런 기업들이 상반기면 마이너스 40%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인텔도 거의 한 30% 이상 빠졌고 네.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모든 게 또 다 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증시가 올랐지만 올라간 게 업종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여러 업종들 중에 변압기도 있고 또 인디 브랜드 중소형 화장품도 있었고 라면, 뭐 방산 또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강했고 네. 뒤늦었지만 좀 조선 업종 좀 강세 보였고 역시 뭐 HBM의 랠리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보면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 또 중국 소비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많은 분들이 올해는 또 중국인들 오니까 면세점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면세점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안 좋고요. 뭐 항공이나 건설 또 네이버 같은 인터넷 또 철강 광고 이런 쪽도 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뭐 AI도 있고 뭐 인디 브랜드 화장품도 있는데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그냥 꿈도 좋지만 확실하게 매출을 성장을 보여준 업종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는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건 분명히 이제 AI라는 꿈도 있지만 그걸 숫자로 완전히 증명을 했는데 인텔은 같은 AI 그쪽도 맞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전혀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완전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이도 사실 그거겠죠. HBM에서 이제 성과를 좀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는 확실히 그런 뭔가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그게 지속될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건 상관없이 다 똑같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조금 보여줄 숫자를 찍어주는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 그게 미국과 국내의 상반기를 좀 대표하는 표현으로 저희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작할 때 올해는 유독 전 세계에서 선거 관련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대선 이슈 왠지 훨씬 앞당겨서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권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도 계속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선거 관련한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거의 압승을 했다는 이제 평가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게 뭐 미국 증시에는 뭐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미국 증시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고 또 법인세 감면을 또 해주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미국한테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날 친환경주들은 다 일제히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반하는 업종들은 바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대선이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반격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거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트럼프 쪽으로 좀 어쨌든 지금 판세는 많이 네. 넘어간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크게 또 좋을 수는 없는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 수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일단 당선이 되면 어쨌든 그 10%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기업들한테 또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주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뭐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유럽의 극우 정당. 오늘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 보니까 뭐 예상대로 그 국민연합이 거의 좀 압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보도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점 뭐냐면 돈을 마찬가지로 많이 지출을 해요. 재정 지출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돈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지금 돈을 지출하는 쪽으로 좀 가는 네.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돈을 정부가 많이 지출하면요,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낮춰도 고금리가 쉽게 지금 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는 내려가더라도 옛날보다 이렇게 낮아진 금리가 좀 유지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워낙 네. 돈들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증시에 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약간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든 간에 어느 정도의 높은 금리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될 거다라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고요.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유망 섹터에서 막 인프라나 산업 이런 쪽은 어느 진영이 되든 간에 투자할 거다. 뭐 그러면서 좀 더 확장하면 원전, 조선 등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시각이세요? 저도 이제 한번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한국한테 좋더라고요. 섹터별로. 그러니까 방산도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우선주의예요. 네. 완전 미국 우선주의인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동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무기 수출, 지금 네. 이번에 사실 미국의 그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하나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사실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열어주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정책보다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좀 방산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바이오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바이오 쪽. 미국에서도 좀 바이오 금융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공통분모 많이 있습니다. 뭐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분모인데 그건 뭐 이미 바이든 행정부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다만 바뀌면서 만약에 바뀌게 됐을 때 우리 한국한테 업종으로 좋은 거는 일단 뭐 금융이야 서로 좀 다르니까 좀 미국의 그 약간 이제 제약 시장을 좀 개방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는 좀 약간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실적 시즌입니다. 왜 이렇게 시계가 바삐 돌아가는지, 실적 시즌 앞두고는 저희 관전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데 그 8.2조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 그 당연히 기대치를 좀 넘어간다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1분기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왔거든요.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보통 1분기 잘 나오면 그해 농사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어쨌든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른 편은 아니죠. 근데 그 2분기 스타트를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잘 끊어준다면 2분기 어닝 시즌도 상당히 좀 분위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올해 그 실적이 좀 좋아질 업종으로는 뭐 조선이나 또 요즘에 해운 업종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운송, 자동차, 음식료, 또 특히 요즘에 그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실적 전망들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또 금리 인하 제로도 있다 보니까 네. 증권이 좀 눈에 띄고, 뭐 반도체, 화장품 좋은 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금주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운송,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좀 꼽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뭐 반도체나 뭐 화장품 이런 거 좋으니까 뭐 눈에 탁 들어오는 건 아닌데, 확실히 조선 업종이 그동안 실적이 어쨌든 몇 년간 너무 부진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실적이 터닝하고 있고, 증권 업종이 좀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치 올라가는 게 네. 눈에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업종도 지금 하반기에 AI PC라든가 또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쪽으로 인해서 OLED가 조금
더 장착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이런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관심 섹터, 조선증권 디스플레이 쪽, 개선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셨고, 올해 실적 호전되는 섹터 또 따로 언급 주신 바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자, 7월 총정리 한마디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 7월에는 좀 정치 리스크가 조금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이제 대선이 또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걸 또 도망가지 마시고 변동성은 항상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세장이 끝난 건 아니니까 조정 시 저는 비중 확대 의견 계속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 증시 너무 답답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바람은 제가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좀 납품 좀 맞아요. 왜냐면 그게 돼야 3천이 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이 못 가면 3,000포인트 돌파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3천은 좀 삼성전자의 그 공급에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좀 되길 좀 바라고, 또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수출도 좀 좋기 때문에 지표는 괜찮아요. 근데 지표는 좋은데 증시가 좀 못 올라서 그렇지 펀더멘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PBR 1배 이하일 정도로 아직도 저평가돼 있고, 하반기에 무엇보다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호적이니까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 비중을 늘려가시고, 개인적으로는 조선증권, 또 반도체 쪽에선 전공정, 또 우주항공, 엔터가 참 너무 못 갔는데 네. 그래도 하반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약간 반전 섹터로 엔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 섹터, 엔터까지 이제 하반기 눈여겨볼 섹터들 얘기해 주셨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이슈 계속 추적하면서 시장 문이 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